보람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동남인의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 보리밥. 보리밥 먹은 사람 신체 건강해. 예. 1960년대 중반부터 전국 학교에서 울려 퍼진 혼분식의 노래입니다. 이게 아마 70년대 초까지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사셨다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뒤에 놓고 악수하는 로고가 있는 포대자루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엔 밀가루, 우유가루, 옥수수가루가 들어있었죠. 우린 그것으로 죽이나 빵, 수제비를 만들어 허기를 달랬습니다. 미국의 원조 덕분이었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당시 미국의 존재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빈곤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미국이 사전 협의도 없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 한국 정부를 향해서 원조를 끊겠다고 나왔습니다.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나요, 정대사. 그래, 만나봤소? 주미 한국대사 정일권이 박정희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제 미 국무부의 에드워드 라이스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왜 만나자고 한 거요? 역시 화폐개혁 문제죠.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왔다면서도 만약 한국을 돕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이 무효화로 판단된다면 대한 원조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 그렇게 어려워? 원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조의 효과라면은 원조 수혜국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통화개혁의 경우 이미 강제 동결시킨 예금을 풀지 않으면 이 원조를 끊겠다는 뜻입니다. 원조 받아 먹고 사는 우리는 이 짓이 좋아서인 줄 아나? 카카, 심사숙고해 보시죠. 미국의 그런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 가끔은 슬그머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라고 할 거 있나? 이미 답은 나온 건데. 어차피 원조 수혜국으로서 지켜줘야 하는 선도 있는 것이고. 카카, 잘 생각하셨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 최고회의에서 미 대사관으로 사람을 보내기로 했으니 두고 봐야지. 그 시각 김정념이 찾아간 주한 미 대사관. 서독의 통화개혁 사례라. 예, 서독의 사례를 제가 아는 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금되어 있는 돈의 일부 동결은 우리 한국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화폐 개혁 과정은 같다 할지언정 서독은 국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거쳤습니다. 방식 자체가 한국하고는 달랐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과 서독의 차이를 토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워싱턴의 입장은 기한이 1년 미만의 예금은 봉쇄해서 해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가 불만이야? 5.16 이후 한미 관계는 껄끄러운 상태가 계속돼 왔다. 한국의 군사정부를 마지못해 승인한 데다 화폐개혁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은 독주와 비협조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미국으로선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다. 저희들이 아무리 막대한 원조를 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우리 화폐개혁을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지? 미국으로선 화폐개혁이 낯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낯지설다니.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화폐개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예, 원래 화폐개혁 혹은 통화개혁은 전쟁이 끝난 뒤나 혁명 같은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나 실시되는데 미국은 전승국이고
혁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폐 개혁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서독은 화폐 개혁을 어떻게 한 거야? 서독은 연합군 점령하에서 미국 전문가 3명이 직접 기한을 해서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게다가 미국은 사유재산권을 신성시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함부로 민간 자금을 묶어놓고 강제 동원해서 마음대로 유용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거였나? 바로 그렇습니다. 걱정도 팔자로구만. 아니, 아무려면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혁명을 했겠나?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가? 버거 대사의 말을 들어보면 우선 기한 1년 미만짜리 예금의 일부를 동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거였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 원조가 없이는 버티기 어렵고, 미국이 요구하는 1년 미만 예금이 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 전체 봉쇄액의 15%에 해당됩니다. 15%라. 막 그 정도 선에서 해제를 하더라도 이 산업자금 동원에는 문제가 없겠지. 그래, 풀어서 이 난국을 좀 풀어보자고. 그 미국 요구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해서 6월 30일 재래예금의 일부 봉쇄는 해제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정 장관님.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킬렌 차장. 자, 여기 아이고, 이거는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에게 난을 선물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게 저한테 주시는 선물입니까? 뇌물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소매 킬렌 처장이 정내역 상공장관을 찾았다. 정내역은 온건파였다. 요즘 워싱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번 통화개혁은 한국 경제를 국유화, 통제경제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 장관님. 박정희 군사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보는 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자국의 이익이나 영향력의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상황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라면... 모든 봉쇄 개정의 해제입니다. 전면 수정이군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미국의 원조가 이용당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침내 박정희는 모든 봉쇄 예금액의 3분의 1을 자유계정으로 풀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한 1년의 정기예금 계정으로 전환한다는 특별조치 법안을 만들어 최고회의에 올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개혁의 중심에 섰던 유원식의 주장은 이렇다. 나와 얘기해보았자 별 진전이 없다고 생각했던지 미국 측은 뒷구멍으로 박정희 의장을 만났다. 그리고는 박 의장에게 동결 자금을 해제하면 미국이 산업개발공사 설립 자금으로 4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설득, 동결 자금을 해제해버리려고 했다. 그런 어느 날 김세련 재무장관이 헐레벌떡 내 방을 찾았다. 유범수,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뇨? 의장 카카가 불러서 갔는데 저축성 예금 800억 원을 모두 풀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좋겠소? 뭐요?
지시하는 대로 해야겠죠. 그럼 지금껏 진행해온 통화개혁은 수포로 돌아가는데도요. 순간 나는 미국 측과 박 의장 사이에 밀약이 이루어진 것을 감지했다. 그전 같으면 나와 상의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었다. 마침내 7월 13일경에 동결자금 전부를 풀어버리기로 한 법안이 통과되죠. 예, 강제로 묶어둔 돈으로 산업개발공사를 설립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매진한다는 통화개혁의 목적은 사라진 겁니다. 결국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뀐 것, 그리고 화폐 가치를 10분의 1로 바꾸는데 끝인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최고회의는 통화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동하 재경위원장을 외무국방위원장으로 돌리고 통화개혁의 발상자인 유원식 위원을 사임시켰다. 그 전에 송효찬 내각수반과 천병규 재무장관은 증권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다. 이로써 통화개혁에 관계했던 요인들이 모두 거세된 것이다. 그러나 통화개혁에 반대했던 김정념은 그 뒤 중용된다. 그건 그렇고 유원식의 처지는 어땠을까? 유형,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슨 뜻이오, 그게? 유형이 주도한 통화개혁 때문에 최고회의가 열등감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나나가 뭘 그리 대단해서 나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나도 대충은 짐작은 하고 있어요. 여한은 없습니다. 5월 16일 아침에 전국에 뿌려진 계엄령 선포를 시작으로 군사혁명위원회의 보고령은 거의 내 손으로 작성한 거예요. 최고회의에서도 내가 가장 많이 발언했어.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100개도 넘는 법안을 혼자서 처리를 했어요, 내가. 아니죠. 유형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사실 우리 경제개발의 기반이 되는 주춧돌은 그 유형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내가 박 의장한테 마침내 따돌리는 꼴을 당하게 됐으니 유동지, 앞으로 어쩔 셈이요? 글쎄요,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한 바퀴 돌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한 1년쯤 다니고 싶은데 비용이라도 좀 대주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박정희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준 웃음은 회심의 미소가 아니었던가 싶다. 나의 라이벌이 또 하나 자리를 비우고 떠나는구나 하는. 어쨌든 도의적인 화폐 개혁의 책임은 내게도 있지만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박 의장 자신이다. 화폐 개혁을 해놓고 국민들과 동지들 몰래 뒷구멍으로 다른 짓을 하여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행위를 자초 마침내 계획 자체를 폐기 처분한 책임은 박 의장에게 있었다. 통화개혁의 실패는 박정희가 집권한 뒤 처음으로 겪은 위기였습니다. 군사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주는 표본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란 말이 있는 것처럼 화폐개혁의 실패는 내자동원을 해가지고 자력갱생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외자도입과 수출 입국을 선택했던 것도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 주었던 겁니다.